이진규 목사입니다. 제목에서 어그로를 조금 끌어봤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친 노가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과급이랑 파업에 관한 그런 검색어로 장안에 아주 뜨거운 감자죠. S전자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인 S전자의 전기협력업체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주말에는 지역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겸하고 있는 이른바 이중직 목사입니다. 불과 제가 이중직 목회자의 길로 뛰어들었었던 6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용어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노가다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어감이 좀 좋질 않잖아요. 가다가 안 나오는 일이라고 해서 노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 없이 그저 몸으로 때우는 아주 힘든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 단어 속에서 강하게 풍겨져 나오죠. 하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이 S전자의 전기 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흔히 건설 일용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뙤양볕 아래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S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을 아십니까? 환경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다. 멋있지 않나요? 이 현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규칙 하나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쉬운 작업조차 무조건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보호장구를 갖춰야 되고 정해진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죠. 허가받지 않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아주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 속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첨단 시설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가치 있는 기술직이라고 믿고 있죠. 제가 이 현장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022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당시 육체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제가 건설 현장에 뛰어든다고 하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일주일도 못 돼서 못 버티고 그것을 빠져나올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 아내의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벽에 나사못 하나도 제대로 박지 못하는 아주 서툴고 허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콘크리트 천장에 앙카못을 박고 전에는 그 이름과 용도조차 알지 못했던 각종 수공구, 전동공구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어엿한 기술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가 도대체 왜 굳이 그런 거친 건설 현장까지 가서 이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는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 나이 39살이었어요. 서울에서 한 번도 떠나 지내본 적 없는 제가 이곳 평택에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거창하고 엄청난 사명감에 불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 교회론, 이런 본질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나 맞지를 않았던 겁니다. 매일매일이 갈등의 연속이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다시피 그 교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름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탄탄한 사역지였는데 제 아내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를 탈출하게 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어찌어찌 해서 그 교회를 빠져나오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20대 때부터 오직 교회 사역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지를 벗어나니까 제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될 처자식이 있었죠.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가장으로서 무언가는 해야 했는데 세상에서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막막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전도사님께서 본인이 운영하던 공부방을 인수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부방이 평택에 있었는데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당시 저의 상황에 평생 연고도 없는 생판 모르는 그곳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야만 했었던 거죠. 공부방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낯선 평택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도사님의 제안을 받아서 한 구축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 혼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 공부방 사업에 동참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을 놀리면 아까우니까 주말에 교회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척교회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청년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척사역의 재미와 보람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좁은 아파트 안에서 공부방과 교회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넓고 멋진 상가로 나가고 싶다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상가를 얻어서 평일에는 멋진 북카페로 사용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공간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제 이야기였어요. 카페 운영에 키읔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카페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상가 공간을 얻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고 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죠. 정말 지금 와서 그때 저를 보면 멱살을 잡고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아찔한 선택이었습니다.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한 1년간은 카페 운영과 교회 사역도 정말 보람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상가 건물의 5층에 위치한 북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매달 돌아오는 수많은 대출금 원금 상환, 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이자의 압박, 여기에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긁어댔던 카드값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제 목을 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의 나날들이었죠. 카페는 무인 시스템으로 돌린 뒤에 배달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뛰고 급식 물품 관리까지 닥치는 대로 몸을 굴려가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제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평택의 고덕 반도체 건설 현장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저 빚을 갚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도망치듯 선택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거친 현장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벽에 나사못 하나 박지 못했던 어설픈 사람이 어떻게 전기 기술자로 거듭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택 반도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